네, 이제 행렬의 정의와 이제 행렬의 성질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한 행렬들 몇 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행렬입니다. 네, 인버스 매트리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인데 그거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죠. 먼저 n by n 그 스퀘어 매트릭스를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퀘어 매트릭스 A가 있을 때 그리고 여기 이제 기호를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A는 n by n 그 우리가 한글로는 정방 행렬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엘레멘트들이 리얼 넘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행렬 A가 있을 때 같은 크기의 행렬 B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B가 A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B라는 행렬을 A의 역행렬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A의 인버스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살펴보면 A라는 행렬에다가 B를 오른쪽에 곱했을 때 IN 그러니까 n by n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죠. 결과적으로 이게 되고 그리고 A에다가 왼쪽에 B를 곱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올 때 이 B를 A에 대한 인버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모든 정방 행렬이 인버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버스가 존재하는 정방 행렬이 있고 그렇지 않은 행렬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인버스가 존재하면 우리는 이 A라는 매트릭스를 레귤러 매트릭스 혹은 인버터블하다 혹은 넌 싱귤러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싱귤러 매트릭스 혹은 넌 인버터블 매트릭스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죠. 그리고 이 매트릭스의 인버스가 존재하면 그것은 유니크합니다. 유일하게 하나의 인버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위에 A라는 행렬에 대해서 C라고 하는 또 다른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C는 곧 C 곱하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와 같을 거고요. 그리고 A의 매트릭스의 인버스가 B이기 때문에 I는 우리가 A 곱하기 B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그 행렬의 정의상 이 CA를 먼저 곱하고 B를 곱해도 같은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C가 A의 인버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연산의 결과는 B가 되는 거죠. 결국 이걸로부터 우리가 C가 B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매트릭스의 인버스가 존재하면 그것은 유니크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2x2 행렬에 대한 인버스를 한번 직접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살펴보죠. 우리가 이제 2x2 매트릭스 A가 있는데 이 A 매트릭스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A의 그 엘레멘트들이 스몰 a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 다음과 같은 B의 매트릭스를 곱해보죠. 그래서 A 곱하기 B를 해보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2, A, 2, 1 여기에 A, 2, 2, 마이너스 A, 1, 2 마이너스 A, 2, 1 A, 1, 1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보면 다이아고널 엘레멘트가 A11, A22, 마이너스 A12, A2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똑같죠. 그리고 오프 다이아고널 엘레멘트들은 다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상수가 되는 거고요. 어떤 컨스턴트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변을 이 A11, A22 마이너스 A12 곱하기 A21 얘로 나눠주면 우리가 A의 인버스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 줘야 되는 부분은 이게 어떤 정방 행렬에 인버스가 존재할 조건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앞부분에 상수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이제 분모로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만약에 0이면 A 매트릭스의 인버스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x2 정방 행렬의 경우에는 A11, A22 A21, A12 네, 이 값이 0이 되면 이 정방 행렬, 이 2x2 매트릭스의 인버스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n/n 정방 행렬의 인버스가 존재할 조건으로 이제 후에 확장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스포즈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n/n 매트릭스 A가 존재할 때, 그러니까 로우가 m개, 칼럼이 n개 있는 매트릭스죠. 그리고 여기에 로우와 칼럼의 수가 뒤바뀐 n/m 매트릭스 B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Bij가 AJI와 같으면 모든 IJ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A의 트랜스포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얘기하면 이 앞에 인덱스가 로우의 인덱스에 해당되고 J가 칼럼에 해당되니까 i번째 로우와 j번째 칼럼에 있는 B 매트릭스에 있는 엘레멘트가 A에서는 j번째 로우와 i번째 칼럼에 해당되는 매트릭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이런 매트릭스 A가 있을 때 이 A 매트릭스는 2x3 매트릭스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가 칼럼과 로우가 이제 뒤바뀌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1, 2, 3, 4, 5, 6 얘는 3x2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A의 ij 엘레멘트가 이 매트릭스에서는 ji의 엘레멘트가 되죠. 그래서 ij 1, 2가 2, 1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요. 이러한 매트릭스 B를 우리가 A의 트랜스포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부터 우리가 시메트릭 매트릭스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유도해낼 수 있는데요. 어떤 매트릭스 A가 시메트릭하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는 A가 A의 트랜스포즈와 같다. 이때 우리가 A를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A가 인버터블하다, 그러니까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러면 A의 역행렬의 트랜스포즈는 A의 트랜스포즈의 역행렬과 같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이 행렬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간단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메트릭한 매트릭스의 썸은 항상 시메트릭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것들의 곱은 일반적으로 시메트릭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인버스와 트랜스포즈에 대한 중요한 성질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이것들은 기억을 해두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A 곱하기 A의 인버스가 I이면 A의 인버스 곱하기 A도 I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다. 이거는 바로 인버스의 데피니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걸로부터 우리가 A가 정방행렬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정방행렬에 대해서만 인버스가 정의가 되니까요. 그리고 두 행렬의 곱 A 곱하기 B의 인버스는 B의 인버스 곱하기 A의 인버스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인버스의 정의로부터 우리가 간단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A, B 두 개 행렬의 곱이 있을 때 이 곱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만들어주는
어떤 행렬을 오른쪽에 이제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곱해야 하는가 살펴보면 B의 인버스를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A의 인버스를 곱해야겠죠. 그래야 이 부분이 I가 되고 최종적인 결과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될 겁니다. 자, 이걸로부터 우리가 A, B의 인버스 매트릭스는 B의 인버스, A의 인버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이것을 AB 매트릭스의 좌변에 곱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A 더하기 B의 인버스가 A의 인버스 더하기 B의 인버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트랜스포즈 정의로부터 A의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는 당연히 A가 되겠죠. 로우와 칼럼을 한번 뒤바꾸고 다시 한번 뒤바꾸면 원래의 매트릭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A 더하기 B의 트랜스포즈는 A의 트랜스포즈 더하기 B의 트랜스포즈입니다. 이것도 A, B 행렬의 엘레멘트를 적고선 한번 실제로 트랜스포즈를 취해보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 B 두 행렬의 곱의 트랜스포즈는 B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이것 역시 A, B의 엘레멘트를 적어서 곱한 후에 트랜스포즈를 취해보면 우리가 쉽게 보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직접 행렬을 손으로 써보고 직접 곱 연산과 트랜스포즈 연산을 한번 수행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마지막 성질을 이용을 해서 앞에서 봤던 이 부분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A의 인버스가 존재하면 이것의 트랜스포즈는 A의 트랜스포즈의 인버스와 같다고 했는데요. 자, A 곱하기 A의 인버스. A가 인버터블하니까 인버스가 존재하면 우리는 얘를 I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양변에 이제 트랜스포즈를 취해 보면 A 곱하기 A의 인버스의 트랜스포즈는 방금 봤던 그 관계로부터 A의 인버스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트랜스포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결국 I가 돼야 되는 거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트랜스포즈 곱해 그 취해도 그 자기 자신이 되니까요. 그러면 이 관계로부터 A의 트랜스포즈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했을 때 I가 된다는 의미는 바로 이 행렬이 A의 트랜스포즈의 인버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증명을 해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의 스칼라를 곱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되게 트리비얼한 부분들인데 먼저 n by n 행렬 A가 있고 어떤 스칼라 람다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행렬에다가 스칼라를 곱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그 행렬의 모든 엘레멘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람다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임의의 어떤 상수 람다와 그 다음에 프 사이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하죠. 그래서 두 상수를 곱한 다음에 행렬의 C를 곱하나 아니면은 이 행렬 C에다가 이 상수를 곱하고 람다를 곱하나 같은 결과를 준다. 이거는 뭐 당연하죠. 그리고 B와 C 두 개의 행렬이 있을 때 이 두 행렬을 먼저 곱하고 람다를 곱하는 것과 그 다음에 람다를 B에 곱하고 C를 곱하고 그 다음에 B에다가 람다 C를 곱하고 BC에다가 람다를 곱하고 이 결과는 모두 같게 됩니다.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상수는 이 행렬들 곱 사이에 어디에서 먼저 취해도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리고 람다 곱하기 C의 트랜스포즈는 C의 트랜스포즈 람다 트랜스포즈입니다. 이것은 바로 전 장에서 봤던 이 트랜스포즈의 성질로부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상수를 트랜스포즈 한다는 거는 바로 자기 자신을 의미하니까 이게 곧 람다 곱하기 C의 트랜스포즈와 같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입니다. 그래서 람다 더하기 사이 이 상수를 C에다 곱하는 것은 각각 곱해준 것들의 합과 같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행렬 두 개가 더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B 행렬에다가 람다를 곱하고 C 행렬에다가 람다를 곱해서 더한 것과 같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성질들이
바로 우리가 행렬에 스칼라를 곱한다는 그런 연산을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유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매트릭스 형태, 매트릭스라는 것을 정의를 하게 되면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이죠. 이런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행렬과 벡터 노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컴팩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x1, x2, x3 세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세 개의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다음과 같은 행렬과 벡터의 곱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이 앞에 이 매트릭스를 우리가 A라고 표현을 하고 x1, x2, x3를 x 벡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상수를 B라는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이 B라는 벡터의 첫 번째 엘리멘트 1이죠. 우변에서는 자, 좌변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이렇게 곱하게 되죠. 그래서 2x1 더하기 3x2 더하기 5x3는 1. 바로 그게 첫 번째 이퀘이션을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멘트는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x1 마이너스 2x2 마이너스 7x3는 8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x1 더하기 5x2 마이너스 3x3는 2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컴팩트한 행렬과 벡터, 매트릭스 벡터 노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을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라는 매트릭스가 여기 이 예제에서는 3x3 이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행렬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칼럼 벡터들로 표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A 매트릭스를 A1, A2, A3라는 칼럼들의 나열로 표현을 해볼 수도 있고 이때는 A1이라는 벡터가 바로 2, 4, 9가 되고요. A2라고 하는 벡터는 3, -2, 5 A3라고 하는 벡터는 5, -7, -3이 되겠죠. 그래서 A 행렬을 이렇게 칼럼 벡터들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 앞에서 봤던 AX는 B라고 하는 이퀘이션에서 이 좌변 A 곱하기 X 있죠. 이것을 다시 써보면 A1, A2, A3 곱하기 X1, X2, X3죠. 그래서 얘는 곧 이렇게 곱을 해주면 되니까 A1,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A3, X3 이렇게 표현이 되죠.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A1, A2, A3는 각각 벡터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좌변에 해당되는 AX는 A에 있는 칼럼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